1775년에 영국과 아메리카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은 7년 동안 지속되어 1782년에 끝나고 1783년에 미국은 스페인, 프랑스와 조약으로 독립을 명확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고 드디어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이 나오고 13여 년이 지나서 아메리카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이 탄생한 것입니다. 미국 헌법에 39명의 대표들이 서명한 1787년 9월 17일로부터 1년 8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지금 미국은 독립선언일인 7월 4일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의 건국을 1776년이 아니라 1619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건국년을 둘러싼 논쟁이 1619년과 1776년 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 핍박을 피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주 프리머스에 도착했던 1620년을 건국년으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선출되고 미국 연방정부가 출범한 1789년을 건국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나라나 역사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국제를 둘러싼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국년을 어디에 잡든 1787년 미국 헌법은 자유주의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미국 헌법 전문은 우리 합중국 국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 복지를 정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미국 연방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 헌법 제정에 기여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매디슨은 버지니아 안을 제시하였으며 미국 헌법의 골격과 내용은 버지니아 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매디슨은 효율적인 연방정부의 창조에 걸림돌이 되었던 두 가지 철학적 문제, 곧 주권 문제와 권력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주권 문제는 권력 행사를 누가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주정부가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매디슨은 통치 차원에서 모든 권력은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연방정부도 주정부도 참된 의미에서 주권자가 아닙니다. 모든 정부는 그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정신은 우리 합중국 국민은 이라는 미 합중국 헌법 전문의 첫머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주권 문제뿐 아니라 중앙 집권적 권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권력이 집중하면 포갑적인 전제정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유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전제정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화국이 비교적 작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규모 국가에서는 통치자들이 국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국민이 통치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패와 압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메리카 공화국에서는 각 주가 주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강력한 연방정부는 이에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연방정부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연방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연방정부가 전제정치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주정부의 옹호자들, 곧 반연방주의자들은 연방정부의 출현을 위험하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연방정부에 대하여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논쟁하는 과정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은 대규모 공화국이 소규모 공화국보다 전제정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규모 공화국에서는 수많은 파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단일 집단이 국가 전체를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벌이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전제적인 권력이 출현할 수 없다는 원리를 생각한 것입니다. 미국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은 미국 헌법의 권력 분립이 전제 정치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은 국민의 전제 정치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헌법의 제정 과정에서 벌어진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사이의 논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헌법의 지지자들을 연방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연방주의자들은 중앙 집권적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당시 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이 컸던 벤저민 프랭클린과 조지 워싱턴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주의자들은 당시 가장 능력 있는 정치 철학자였던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존 제이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연방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진지하고 날카로운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헌법이 새로운 연방정부에 전제적인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아메리카 혁명 원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연방정부가 과세를 확대하고 주를 전멸시키고 전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개인의 자유를 말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휘두르는 인간의 본성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제정치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장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천명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연방주의자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9개 주에서 1787년과 1788년 사이에 미국 헌법이 비준되었습니다. 1791년 말이 되어 그 가운데 10개의 수정조항이 여러 주의 의회에 의해 비준되었습니다. 미국 헌법에 처음 첨가된 10개 수정조항은 권리장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미국 헌법은 독립선언의 정신을 받아들이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문서가 되었습니다.